이제 총선거율이 마이너스 83, 83일을 남겨놓고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인천을 찾아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인천이 어떤 곳입니까? 이재명이 지키고 있는 그 인천을 찾아서 시원한 공약을 국민들 앞에 손을 댔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 아주 시원한 공약을 내세웠죠. 그리고 금고용 이상 확정될 때에 재판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것도 국민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 귀책 사유 시에 재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등을 공약을 또 제시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까지 줄이겠다.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네 번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나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야당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바로 국민들은 정치 70년사에 있어서 얹혔던 체증이 확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죠. 그러니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이런 얘기를 예로 들었었죠. 야구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지방을 다니면서 연타석 홈런, 그것도 말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뒤집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시원한 선물을 갖다 날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부산을 찾고 여기서 피습을 당한 이후에는 문전 휴업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 안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지금 내용이 깊어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퇴원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집에서 정양을 하고 있지만 물론 당무는 집에서 보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시원하게 정책적으로 공약을 터뜨리고 있는데 비해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탈당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객 공천 때문에 찬반의 시끄러움도 있고, 또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죠. 그리고 당 자체 안에서 자기의 피습에 대한 음모론을 피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단식대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지요.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고 수액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다가 뒤에서 고급 영양액, 저도 이번에 알았었습니다. TPN이라고. 이 주사를 맞으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TPN을 몰래 맞다가 들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습 사건. 아니, 음모설을 민주당 안에서 펼치면서 총리실 등 병원 의사 그리고 공직자들, 공무원들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당 안에서는 음모소를 모락모락 군부를 피워가고 있는데에도 당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에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난리 법석을 피웠었습니까? 작년 말에 3차 방류가 끝났을 때에 IAEA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수치도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달된 그런 물을 방류했었다라고 밝혔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문제는 제기해놓고 우리 어민들 죽는다, 우리 바다가 죽어간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무 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이제 양당의 사정은 그렇고 좁혀서 제3지대의 신당들의 얘기를 좀 거들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다, 한국의 희망이다, 뭐 새로운 미래다, 새로운 연대다,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정작 그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구태한 사람들, 구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그 이해도라든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국민들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드리자, 양 당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3지대를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원칙과 상식의 조웅천, 이원욱, 김종민,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이가 빅텐트를 치자 연일 연합세력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낙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왕 텐트를 치려면 아주 크게 치자. 추우면은 어떤가? 그 안에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준석이가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 각각의 고명들의 색채와 그리고 식감을 드러내면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의 또 중심 인물인 김종민이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가교 역할을 선언했던 김종민이 이념의 격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탄핵 연대를 생각해봐라. DJP 연합을 떠올려봐라. 타협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김종민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김종민은 이준석이와의 합치는 것은 연대나 연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준석의 정치 이념과 우리의 정치 이념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합칠 수가 없다라고 평소에 쭉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배지가 급하다는 얘기죠. 탄핵 연대 그리고 DJP 연합을 예로 들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탄핵할 때에 탄핵 연합이라는 것을 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이 탄핵 박근혜 대통령, 박지원의 그 간유함과 김무성, 유승민이가 협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배신했던 탄핵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김종민이가 이준석과 함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종필 총재하고 힘을 합쳐서 DJP 연합을 했다. 개인의 노선이나 색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힘을 합치는 게 정치다. 아전인수죠. 자기 자신이 필요하니까 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 총선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종민이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배지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포용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인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저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과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급해서 그랬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치인들, 저는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꾼, 정치 몰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배지 다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 이념은 교과서에서나 찾아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말하는 선민후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저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아니,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지. 배지를 다는 것이 문제야. 너도 한동훈 배지를 달아봐라. 생각이 금방 달라질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금태섭도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저희도 먼저 양보하고 존중의 정치로 바꾸는 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아니, 공천 지분 문제가 나올 텐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텐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먼저 양보하고 존중의 정치로 바꾸는 데에 앞장을 서겠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단 것은 다 빨아먹겠다는 속셈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당이나 연대, 연합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논하는 것이 가치, 정치의 가치, 정치가 추구하는 지향점, 이념 등 아니겠습니까? 김종민은 우선 세 확보가 우선이라고 자기 주장을 바꿨습니다. 색깔 이념은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이 거의 모두가 이런 생각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를 한동훈이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낙연도 이준석과 보수와 진보의 상징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낙연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큰 정치인답게 이런 말을 합니다. 타협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념의 차이,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타협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준석과 자기가 모두 소속 정당의 깊은 문제점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왔다. 기존에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이념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 성립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야권 분열로 정권 심판 표심이 갈라진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들을 국회로 보낸다면 야권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는 탈당이 아니라 한동훈 위세에 눌려서 쫓겨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빌부터 보려고 했었지만은 한동훈의 위세가 워낙 힘이 있고 거대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탈당, 새로운 정치 이념,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한동훈을 물고 늘어져야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까칠한 내용으로 부정적인 입장, 제3지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가 되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단일화가 맞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각각의 이해가 달라져서 쉽지 않다.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이 당에서도 후보를 나오게 하고 저 당에서도 후보를 내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공천에 대해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김종인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합치는 낙준이든 낙연이든 합당도 안 되지만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민주당의 탈당파 이원옥, 김종민, 조웅천 의원의 미래 대연합 등까지 모인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모두가 지금은 당을 만든다고 나왔는데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것이지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한 정당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까칠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젊고 발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 환호하는 것이지 특별히 한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지지 세력이 늘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의 변화한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동안 국민의힘에서 2번씩이나 비대위원장을 했던 원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당을 변화시키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까칠한 평가절하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이준석을 띄우겠다, 이준석을 키우겠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정치할 그릇이 안 되고 정치할 사람이 못 됩니다. 끝까지 한동훈 상대로 이준석을 키우겠다, 몸집을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준석은 정치를 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신의 정치를 배웠던 사람이 무슨 정치의 지도자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하면은 배신이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